흔들리는 손으로 들고 있는 등기부등본.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근저당권 설정 글자. 이 한 줄 때문에 제 평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30년을 일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 국 끓이던 손, 아들 밥 챙기던 손으로 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중개인의 괜찮습니다. 어머님 한마디만 믿고 아들 가족 전세 보증금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주인공이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국을 먹는 뒷모습. 방문 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등기부라도 확인하셨어야죠. 이제 우리까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주인공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만 받으세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서 아들 민수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업 실패 후 1년째 아들은 매일 밤 그렇게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뭐라도 해줄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어제 며느리 지연이가 남긴 접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요새 지연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친정이 어려워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라 시댁에 신세지는 게 자존심 상할 거란 걸 저도 압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질을 하는데 손등에 주름살이 물에 젖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때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매물 어때? 역세권이고 학군도 괜찮은데. 오빠, 전세금이 1억 2천이야. 우리 어떻게 구해? 짧은 침묵 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돈을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았기에 그 목소리에 떨림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새벽 식당 보조 30년, 매달 30만 원씩, 때론 50만 원씩,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손녀 하은이 돌잔치 때 50만 원 빼고 아들 사업자금 때 200만 원 빼고 그래도 다시 모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제 평생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은 내 가족을 위한 거니까. 다음 날 명성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인 박성욱을 만났습니다. 번지르한 미소를 띤 그는 화려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습니다. 집주인도 금매라 가격도 착하고요. 계약서를 펼쳐놓고 집주인 정대호가 나타났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제 집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사 준비 중이라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네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박 중개인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거죠? 그럼 제가 서류 다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대출만 받으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이랑 확정일자는요? 제가 묻자 박 중개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런 건 제가 다 챙겨드립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그런 거 복잡하시잖아요. 저만 믿으세요.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녀 하은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은이 이제 넓은 방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겠네. 이사 당일 아들 가족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서도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주민센터 직원이 계약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어요? 아,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네요. 8천만 원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8천만 원 설정일자, 2025년 9월 28일. 제 계약일은 9월 27일이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놀라 물을 가져다 줬지만 목구멍이 막혀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돈 1억 2천이.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박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꺼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꺼졌습니다. 집주인 정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짐 다 옮겼어요. 빨리 오세요. 응, 엄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근저당권자 이름, 설정일자, 채권 최고액. 모든 글자가 제 평생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 여기 봐봐. 내 방 진짜 넓어. 그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에게 이 보금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미가 봐도 정말 예쁘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라도 확인하셨어야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집 거실 소파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자 2025년 9월 28일, 제 계약일 9월 27일,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따라가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도장과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할 때 찍힌 도장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혹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 가슴이 철렁했지만 받았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빛저축은행 담당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귀하가 전세 계약한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3개월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서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경매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받으셨습니까? 배당 순위 확인이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받았는데 언제요? 9월 30일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럼 근저당보다 늦네요. 배당에서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순희 씨 최악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카펫 위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전액을 못 받는다고? 그 순간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가더니 소파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민수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근저당이 8천만 원이나 잡혀 있다고요? 나도 몰랐어.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등기부는 확인 안 하셨어요? 확정일자는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받았어. 그런데 그게 이사 당일이요? 계약할 때 바로 안 받으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개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던 그 말만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지연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민수가 등기부등본을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은행에서 경매 넣는다고 새벽에 전화 왔어.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 봐. 배당 순위가 확정일자 순서대로 정해진대. 우리는 근저당보다 늦으니까 후순위야. 그럼 우리 보증금은?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순간 지연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등기부라도 확인하셨어야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렇다고 아무 확인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1억 2천이 어떤 돈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모은 돈인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까지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지연아, 진정해.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돼요? 우리 애들은 어쩌고요? 하은이랑 도윤이는요? 다시 월세방으로 가야 돼요? 그 말에 민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무력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 조용함이 쾅 닫히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날 외면하는구나.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등의 주름살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30년을 일하며 생긴 굳은 살, 뜨거운 물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도 참았던 그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하은이었습니다.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미, 왜 안 자요? 하은아. 할미가 깜빡 잠이 안 와서 하은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할미 울었어? 눈이 빨개.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눈에 먼지 들어갔어. 억지로 웃으며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미,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지?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할미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방에 재우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인 미역국을 꺼내 데웠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국자로 저으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이 끓어 넘치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끓어 넘친 국물이 가스레인지를 타고 흘렀습니다. 또 황급히 불을 끄고 행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행주마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을 모았는데 단 하루 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래야 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떡해, 오빠. 정말 어떡해.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절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평소라면 식당으로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제 평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지연은 아이들 밥만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김치만 집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엄마, 국 더 드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도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안방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어떡해. 은행에서 경매 진행한다잖아.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문제지. 돈?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어머님 보증금도 날아갔는데.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철철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으시겠지. 방법이요? 어머님이 등기부도 제대로 안 보신 분이 무슨 방법을 찾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전문가한테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한테라도 먼저 상의를 하시든가. 여보, 그만해. 엄마도 나름대로. 나름대로요? 오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머님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였나?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설거지도 다 안 끝났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성욱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번째 전화였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정대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저 김순희입니다. 연락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간 거구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30년을 일하며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했습니다.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5살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미, 이거. 도윤이가 건넨 건 색종이로 접은 하트였습니다.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접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할미 아프지? 이거 주면 나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아, 할미 안 아파. 괜찮아. 근데 엄마가 할미 때문에 울었어. 아이의 순진한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응. 엄마가 아빠한테 어머님이 왜 그러셨대라고 하면서 울었어.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무릎에 턱을 괴었습니다. 할미,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나가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이불장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인 공간.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곧 잃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그때 문득 이불장 깊숙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낡은 가방. 그 안에 통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드러내고 옷가지들을 치우고 맨 안쪽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통장 뭉치 밑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은행에서 받은 입금 확인증, 아들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 그리고 이건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복사해 둔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박 중개인이 원본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찝찝해서 편의점에 들러 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 갔을 때도 주민센터 직원이 도장 찍어준 서류를 보고 혹시 몰라서 한 장 더 복사해뒀습니다. 내가 이걸 다 챙겨뒀네.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심지어 박 중개인과 통화했던 내용을 적어둔 메모장까지. 2025년 9월 25일 오후 3시 박성욱 중개인 통화 내용. 등기부 확인은 제가 다 해드립니다.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계약 체결. 집주인 정대호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 빨리 계약합시다. 2025년 9월 28일 저녁 7시 박 중개인 전화. 어머님, 확정일자는 이사하실 때 받으셔도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손은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걸. 30년간 장부를 맞추고 재고를 세고 식재료를 관리하던 습관. 그게 무의식 중에 제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서류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가볼까 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잖니. 뭐라도 해봐야지. 지연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률구조공단 가신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확정일자도 늦고 근저당은 우선순위고. 그래도 해봐야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어. 제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엄마,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이렇게 됐어. 근데 그냥 포기할 순 없어. 그건 엄마 30년이거든.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할게.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통화 내용 메모, 입금 증명서. 이걸로 싸워보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진 않았지만 어둠을 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평생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저를 잠들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눈물이.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유모차를 밀고 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단팥빵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미,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지?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하은아. 할미가 지켜주지 못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공원이야. 법원 근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엄마.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 엄마가 똑똑했어야 했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엄마 탓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 탓이야? 결국 엄마가 못나서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내 인생은 무너지는구나.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을 다니던 길, 새벽마다 출근하던 길,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와 도윤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어디 갔어? 보고 싶었어?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할미도, 하은이 보고 싶었어? 할미, 이거 먹어. 하은이가 사탕을 건넸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딸기 사탕. 고마워, 하은아. 사탕을 받아들고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 두부, 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찌개가 끓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뭐라도 할게요. 대출이라도 받고. 아니야. 엄마, 이미 끝난 일이야. 너희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지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런 거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미, 우리 이사 가요?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겼습니다. 그날 밤 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류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요. 혹시 전입신고 말고 다른 거주 관련 서류 있으세요? 다른 거주 관련 서류요? 네. 임시 거주 신고라든가 계약 전에 집을 봤다는 기록이라든가.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아, 계약 전날 집 보러 갔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증 받았어요. 그것도 해당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혹시 보관하고 계세요? 네. 가방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찾아주실 수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증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오후 3시 30분 방문 목적 임대계약 전 내부 확인. 방문자 김순희. 변호사님, 있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9월 26일이요. 26일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방문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민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민수와 지연도 수진의 다급한 연락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계약 전에 이미 임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임대 계약 전 내부 확인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의사를 명확히 한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건 관리사무소 공식 기록이에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확정일자 접수 시각 기억하세요? 9월 30일 오전 9시 15분이요. 근저당 설정 시각은요? 9월 28일 오후 2시.
수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를 자세히 보면 근저당 접수 시각이 나와요. 9월 28일 오후 2시. 그런데 실제 등기소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수진이 등기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신청은 9월 28일 맞지만 실제 접수 완료 시각은 오후 5시 17분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예요. 법적으로는 접수 완료 시각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확정일자는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월 30일 오전 9시 15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시로 접수된 기록이 있어요. 여기 봐요. 수진이 주민센터 시스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9월 28일 오전 10시 23분에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죠? 그때 임시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전입신고 사전 문의라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이건 어머님이 근저당 설정 완료 시각인 오후 5시 17분보다 7시간 빠른 시점에 이미 거주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증거예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문증 9월 26일, 전화 상담 9월 28일 오전, 근저당 완료 9월 28일 오후. 시간 순으로 보면 어머님이 먼저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차 배당기일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면 배당 순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지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 챙겨두신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됐어요. 2025년 11월 5일, 2차 배당기일. 이번엔 가족 모두가 함께 갔습니다. 민수, 지연, 심지어 하은이와 도윤이까지. 할미, 여기가 법원이야? 하은이가 큰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미가 중요한 일하는 곳이야. 할미 힘내. 하은이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고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사건 2025타경 5432호 배당이의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임차인 측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3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계약 전인 9월 26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임대 계약 전 내부 확인을 했다는 공식 방문 기록입니다. 근저당권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단순 방문은 계약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닙니다. 수진이 방문증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명확히 임대 계약 전 내부 확인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의사의 명백한 표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둘째, 임차인이 9월 28일 오전 10시 23분, 근저당 설정 완료 시각인 오후 5시 17분보다 7시간 앞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사전 문의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수진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신청 시각은 9월 28일 오후 2시지만 실제 등기소 시스템상 접수 완료 시각은 오후 5시 17분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록 도장을 받은 날은 9월 30일이지만 주민센터 시스템 기록을 보면 9월 28일 오전 10시 23분에 이미 전입 예정으로 임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접수 시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임시 등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2023-23만 5,789를 보십시오. 수진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이 선의로 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공식 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채권자 측 반박하십시오. 근저당권자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날짜는 접수 시각을 물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임차인 김순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임차인의 거주 의사 표명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 완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따라서 배당 순위를 재조정합니다. 1순위 임차인 김순희, 2순위 근저당권자 한빛저축은행.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액? 이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겼습니다. 1억 2천 전부 다 돌려받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돌아왔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미 이긴 거야?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할미가 이겼어. 할미가 지켰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연도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님,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본 의뢰인 중에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3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모으신 분. 단 한 장의 영수증도 버리지 않으신 분. 그게 어머님이에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 해냈구나. 30년의 무게를 제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내 도장으로 지키는 법. 2025년 11월 15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희 고객님, 배당금 1억 2천만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선명한 숫자였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다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돈 들어왔어. 1억 2천, 한 푼도 안 빠지고.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민수야,
오늘 저녁에 가족들 다 모여.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지연, 하은이, 도윤이까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증금 전액 돌려받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걱정 말라는 거야. 이 돈은 엄마 것이고 엄마가 관리할 거야. 엄마, 30년을 모았어. 그걸 지켜냈어. 이제는 엄마 스스로 지킬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엄마 돈에 기대지 않을게요. 그래. 하지만 필요하면 말해. 도와줄 건 도와주되, 이젠 엄마도 당당하게 살 거야. 지연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지났어. 며칠 후 수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중개인 박성욱이랑 집주인 정대호 고소건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됐어요. 중개사무소는 등록 취소 처분 받았고요. 집주인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죠? 네, 가압류도 걸었어요. 재산 못 빼돌리게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아니야.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엄마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한 달 후 주민센터 게시판에 A사 용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받기. 전입신고도 계약 당일 즉시 하기.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기. 모든 서류 복사해서 보관하기. 통화 내용 메모하거나 녹음하기. 이상하면 주저 말고 전문가 상담받기.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김순희 드림. 제가 당한 일 여러분은 당하지 마세요. 그 옆에 제 연락처도 적어뒀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게시판 보고 전화드렸어요. 저도 전세 계약하려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디 계세요? 시간 되실 때 만나요. 그렇게 1명, 2명,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노인정에서도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5월 1회 전세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개인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근데 등기부등본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노인정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김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주니. 아니에요. 제가 당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해서요. 2025년 12월 1일 새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엔 소형 공공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없음. 가압류 없음. 깨끗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지금 바로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로 바로 갔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오후 2시 15분. 선명한 도장이었습니다. 전입신고도 할게요. 네, 신분증 주세요. 모든 절차를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신고 확인증. 이제는 안다. 지키는 법을. 일주일 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옷까지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엄마,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짐을 옮겼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너희는 너희 집 잘 챙겨.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를 꺼냈습니다. 김순이. 제 이름이 적힌 문패였습니다. 나사를 조이며 문패를 달았습니다. 한 번 더 나사를 조였습니다.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것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보증보험금 입금 완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금 계좌에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 설정해뒀습니다. 이제는 준비됐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도장 하나로 빼앗기던 날이 있었지. 이제는 내 도장으로 지키는 법을 안다.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모았습니다. 한순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 잘 살았구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할미, 새 집 보여줘. 그래, 우리 하은이. 할미 집 예쁘지? 응. 할미 혼자 사는 거야? 응. 할미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할미 대단해. 하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대단하지. 엄마도 대단해.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로비 게시판에 A사 용지를 붙였습니다. 전세 체크리스트 7가지 마이너스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맨 아래 적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901호 김순희에게 연락 주세요. 제 경험 나눠드립니다.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게시판에 종이 한 장.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키는 사람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한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약한 사람에서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김순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나 마음속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거 희망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기실,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젊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하지만 발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 뭉치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순서대로 상담해 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사건개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제 또래 되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모두 저처럼 무언가를 잃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순희님,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일어서는데 무릎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낀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수진 변호사가 신청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네. 1억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근저당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류 가지고 오셨나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통화 내용 메모, 입금 증명서까지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전부 준비하셨어요? 네. 그냥 혹시 몰라서요. 수진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계약일이 2025년 9월 27일이고, 네. 근저당 설정일이 9월 28일. 그렇습니다. 수진이 확정일자 확인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가 문제인가요? 수진이 서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9월 30일이잖아요. 네. 그게 근저당보다 늦어서 문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수진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확정일자 도장 옆에 작게 찍힌 시각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접수 시각이 오전 9시 15분이에요. 그게 중요한가요? 수진이 다시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각이 9월 28일 오후 2시예요. 그런데 어머님,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메모해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적어두신 이 메모 9월 28일 오전에 중개인한테 전화하셨다고 돼 있는데, 네, 확정일자 언제 받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9월 28일 오전 10시 23분. 박성욱 중개인과의 통화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희망이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확정일자 날짜는 늦지만 실제로 어머님이 계약 의사를 확실히 한 건 근저당 설정 전이에요. 그리고 이 통화 기록, 메모, 계약서 사본. 이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싸워볼 만해요. 어머님, 이렇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긴 분은 저도 처음 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30년 모으신 돈이잖아요. 몸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걸.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경매 진행 중지 신청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배당이의 신청도 준비하고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단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세요? 법률구조공단 다녀오는 길이야. 변호사 만났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뭐래요? 희망이 있대. 싸워볼 만하다고.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괜히 변호사 비용만 날리지 마세요. 이미 확정일자도 늦고 근저당이 우선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변호사님이 서류 보고 그러시는데. 엄마,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하면 엄마가 위로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요. 하지만 엄마, 그냥 체념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흘러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체념하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난 체념 안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민수와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연이 물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응, 왔어. 변호사가 뭐래요? 희망 있대. 서류 보고 놀라더라.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희망 고문이에요. 아니야. 수진 변호사님은 진심이었어. 수진 변호사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변호사 경력이 얼마나 돼요? 젊은 사람 아니에요? 30쯤 되는 것 같던데. 봐요. 경력도 없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은 내 서류를 제대로 봐줬어. 희망이 있다고 했어.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끝났다고? 30년이 그렇게 쉽게 끝나?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포기 안 해. 절대로. 민수와 지연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평생을 지킬 거야.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진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수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법원에 제출할 서류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30년간 모은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세요?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급여 명세서 같은 거요. 통장은 있는데 급여 명세서는 오래돼서. 괜찮아요. 통장만이라도 가져오세요. 최대한 오래된 것부터요. 전화를 끊고 이불장을 뒤졌습니다. 맨 안쪽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통장.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05년 3월 5일 입금 30만 원. 2005년 4월 5일 입금 30만 원. 2005년 5월 5일 입금 30만 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옆에는 가끔씩 출금 기록도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출금 50만 원. 메모 하은이 돌잔치. 2015년 8월 20일 출금 200만 원. 메모 민수 사업자금. 2018년 3월 2일 출금 80만 원. 메모 도윤이 100일. 입금하고 빼고 또 입금하고 그렇게 모았습니다. 통장들을 가방에 넣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변호사님이 서류 더 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의 제안에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통장들 좀 정리해 줄래? 지연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장을 계속 뒤졌습니다. 더 오래된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요.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거 2005년부터예요? 응. 그때부터 모았어. 20년 넘게. 한 달도 안 빠지고요? 그럼 엄마가 일한 만큼 모은 거니까. 지연이 통장을 내려놓고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장을.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2007년 11월에 50만 원 빠진 거. 하은이 돌잔치요? 응. 너희 부부가 힘들 때라 엄마가 좀 보탰지. 2015년 8월 200만 원은 민수 사업자금. 그때 급하다고 해서.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몰랐어요. 뭘? 어머님이 이렇게.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불장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이게 뭐였지? 펼쳐보니 제가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가계부 같은 건데 날짜별로 입금액과 출금액,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일, 오늘부터 모으기 시작. 민수가 결혼했다. 손주 낳으면 돈 필요할 거야. 2007년 11월 10일 하은이 돌잔치 50만 원 썼다. 다시 모아야지. 우리 손녀 예쁜 한복 입히고 싶었어. 2015년 8월 18일 민수 사업 실패했다. 200만 원 보냈다. 아들 얼굴이 너무 초췌해.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지. 2023년 5월 5일 오늘 드디어 1억 넘었다. 민수네 전세 보증금 될 것 같아. 기쁘다. 2025년 9월 25일 내일 전세 계약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민수네 가족,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2025년 9월 27일 계약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중개인이 너무 서두른다. 집주인도 급하게 굴고 혹시 몰라 계약서 복사해뒀다. 확정일자는 내일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적었구나. 지연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공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이 30년을. 그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책 위로 똑똑 떨어지는 눈물. 지연아, 죄송해요 어머님. 지연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등기부도 확인 안 하셨다고. 무능하다고. 아니야. 지연아,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상하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복사하고 메모하고 다 챙기셨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연이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30년이요. 30년을 단 하루도 안 쉬고 우리를 위해 제가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만 울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어머님,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게 엄마 마음이야.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울음소리가 들려서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와 흩어진 통장들, 그리고 펼쳐진 공책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이 공책을 집어들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읽어봐. 어머님이 30년간 쓰신 거야. 민수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일, 오늘부터 모으기 시작. 민수가 결혼했다. 손주 낳으면 돈 필요할 거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7년 11월 10일 하은이 돌잔치 50만 원 썼다. 다시 모아야지. 우리 손녀 예쁜 한복 입히고 싶었어.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2015년 8월 18일 민수 사업 실패했다. 200만 원 보냈다. 아들 얼굴이 너무 초췌해.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지. 민수가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체념하라고, 포기하라고. 아니야. 넌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야. 근데 엄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상하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그래서 다 챙기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셨어요. 민수가 공책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27일 계약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중개인이 너무 서두른다. 집주인도 급하게 굴고 혹시 몰라 계약서 복사해뒀다. 확정일자는 내일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위험하다는 걸. 응. 근데 확신은 없었어. 그냥 불안했을 뿐이야. 그래도 복사하시고 메모하시고 엄마는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일어나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엄마.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 같이 싸우면 돼. 지연도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미, 왜 다들 울어? 하은이가 방으로 들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미 아파? 아니야. 할미 안 아파. 이제 괜찮아. 하은이를 안고 민수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입일자가 늦어서 법원 경매 1차 기일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수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높은 천장, 딱딱한 의자, 그리고 판사석 뒤에 국기. 모든 게 위압적이었습니다. 사건 2025 타경 5432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배당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채권자 측 진술하십시오. 근저당권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채권자는 2025년 9월 28일 오후 2시에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권 최고액 8천만 원이며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측 진술하십시오. 수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임차인 김순희는 2025년 9월 27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비록 확정일자는 9월 30일에 받았으나 실질적인 계약 의사는 근저당 설정 이전에 확정됐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임차인이 준비한 서류가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계약서 사본, 통화기록, 메모장,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차인의 준비성은 인정합니다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이 뒤따를 것 같았습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판장님,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중개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제때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형사고소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순위만을 판단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입일자 2025년 9월 30일, 확정일자 동일, 근저당권 설정일 9월 28일, 명백히 후순위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임차인의 계약 의사는 변호사,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사는 무의미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당 순위, 1순위 근저당권자 한빛저축은행, 2순위 임차인 김순희. 단 낙찰가가 근저당 채권에게 미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배당받을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재판장님, 수진이 다시 일어섰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5일 오전 10시 낙찰 선고 기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낙찰가가 높게 나오면 얼마나 나와야 하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최소 9천만 원은 넘어야 어머님이 뭐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9천?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1억 2천 중에서 고작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경매 시세가 원래 낮습니다. 8천 이하로 낙찰될 가능성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한 푼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민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지연은 입을 막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10월의 가을 햇살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먼저 가. 엄마는 좀 걷고 싶어. 엄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민수와 지연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오세요.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법원 앞 큰 길을 따라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쁜 발걸음들.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어제 손녀 하은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둔 거였습니다. 하은이 주려고 샀는데 봉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잃는구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는 노인 하나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